초보자들이 매수하는 자리와 중수들이 매수하는 자들은 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아주 미세한 부분이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 실전에서 나타날 때는 큰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승률이 높은 사람들은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승률이 낮은 사람들, 매매를 할 때마다 손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간과했던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차트만 하더라도 신고가입니다. 고점을 뚫어놨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이렇게 상승을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어떤 형태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냐면 그림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차트에서 여러분은 대부분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차트와 이 차트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차트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자리. 제가 설명드린 건 결과론으로 보지 말고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이 차트와 이 차트의 차이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결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둡니다. 여기서 매수했을 때 초보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매수하면 잠보다 밑떨어지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보기에 시각적으로 여기서 떨어져도 뭐 손실을 얼마 안 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상승 나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초보자나 스윙 베이스로 가는 사람들은. 이 차트가 무조건 나쁘다 좋다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좀 긴 시간을 두고 종목을 보유할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됩니다. 이런 저항대가 많이 물려 있어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근데 사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런 자리들은 좀 피해라. 거래량이 많이 들어올 때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죠. 이런 패턴은. 이런 자리는 누가 봐도 무섭잖아요. 무섭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피하는 경우가 초보자들은 많다. 정확하게 분석만 하면 무섭지가 않아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수급을 보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죠. 27일 여기서부터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이날이 27일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에 매수가 들어왔던 게 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대충 계산돼 보면 한 8, 9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80억, 9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 이 종목은 안 좋은 거예요. 이 자리는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자, 신고가에 수급이 들어왔죠.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 차트를 봤을 때는 전고점을 다 뚫어놓은 상태예요. 대부분 지지 영역이 되는 거예요. 다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잘 안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20에서는 언저리까지 쭉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되겠죠. 신고가에 있지만 수급을 봤을 때는 주인이 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받쳐주는 흐름이 나온다. 뉴스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뉴스나 이 종목이 어느 섹터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라인에서 매물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손절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신고가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라.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면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지지선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이탈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되겠죠. 손절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을 안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상승하고 눌림 주고 상승하고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면서 잡아주고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 이 구간에 매수했던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조정을 받지만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10억, 20억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좋다라는 거죠.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재 수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여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수급이 돌아야 되는 겁니다. 수급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들의 수급을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특정 창구에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다든지 매도세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심히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일정이죠. 일정 같은 것도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정받는 종목들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여기서 두 번 매수하고 종가 부근에 매수를 했는데
조정받는 종목들은 이렇게 받쳐서 잡아놓는 겁니다. 종가에. 분할로 매수해서 그 다음날 이제 상승이 나오면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간다?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고점을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상승 후 조정 이런 식으로 가겠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래 대금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위치에 따라서 조정을 받더라도 매수를 겁먹지 말고 매수해야 되는 자리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즐겨 찾지는 마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양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는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의 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한번 거래 대금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 매물대를 뚫고 넘어가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패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는 눌림목을 찾을 때는 낮다고 해서 낮으면 심리적 안정은 줄 수 있지만 승률을 높이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차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트의 위치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초보자들은 매매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이런 수급이 이탈이 없고 특정한 지지선을 잡아준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시장은 가는 놈이 더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그래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더 가고 연속성이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보다는 신고가 언저리에 있는 종목을 하셔라. 신재 수차에 적용을 시켰을 때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셔라. 다음 영상은 뭐 일정 매매라든지 신재 수차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실전 매매 고수들 중에서 신재 수차를 적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그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차트의 패턴이나 수급의 논리로 종목을 선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뭐 뉴스는 당연히 봐야 됩니다. 재료는 당연히 봐야 돼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뉴스 분석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 분석보다 더 중요한 뉴스 분석, 이슈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뉴스 분석도 방법이 많습니다. 어떻게 뉴스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제가 올려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길게 해서 다음에는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